음, 시간이 필요할 때라는 이 임주영 군의 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생이 방에 가서 이불을 덮고 있다. 이 시에서 인물이 등장했죠. 그러면은 그 인물들 간에 생성되는 어떤 감정을 묘사했을 거예요. 무슨 일이야?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. 왜 그러지?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알았다. 동생이 속상한 일이 있었던 거야. 동생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. 지금은 말을 하지 않는 게 좋겠어. 그래서 방을 나왔다. 조금 후 동생이 나왔다. 아까는 위로해줘서 고마워. 오빠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. 동생에게 위로가 돼서 다행이다. 이 시에서는 사건이 세 가지의 상황으로 정리가 됩니다. 첫 번째는 동생이 지금 이불을 덮고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이불을 덮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행동을 취하는데 무슨 일이야? 라고 오빠가 물어봤어요. 그런데 동생이 무시하죠.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왜 그러지? 라고 두 번째의 이벤트에서는 뭘 하냐면은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, 이게 두 번째로 넘어갈 때 보통 아이들이 이럴 수 있을까요?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고 무시하면은 이때 어떻게 하죠? 화가 나지 않나요? 보통 내가 분명히 누군가에게 언어로 상대방한테 전달하면은 언어로 대답 올 것 같은데 말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무시라고 느낍니다. 이 무시라고 느끼면은 아니무자 볼시자 나를 바라봐주지 않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생각, 감정, 행동으로 봤을 때 나는 분명히 동생을 생각을 해서 물어봤는데 나를 무시한다 느끼면은 보통 이 감정과 행동이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으로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죠.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지금 3학년, 4학년들이거든요. 그런데 임주영 군은 어떻게 했냐면은 무시당했던 어떤 기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다시 생각을 한 번 더 생각을 합니다. 어떻게? 왜 그러지?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동생이 속상한 일이 있었던 거야. 동생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. 지금은 말을 하지 않는 게 좋겠어. 그래서 방을 나왔다. 이거는 동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준 거죠. 엄청난 겁니다, 사실은. 그리고 동생이 나왔어요. 아까는 위로해줘서 고마워 라고 동생이 나와서 이 오빠와 겪었던 상황을 자기가 위로라고 이제 느껴서 말을 전달하는 겁니다. 보통 여기까지 딱 보면은 보통 심리학에서는 ABC 법칙이라는 것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. 이게 뭐냐면은 A는 accident라는 단어의 A입니다. 이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살면서 어떤 상황, 사건, 상황에 항상 어떤 상황이 나한테 오는데 이때 이 B 어떤 생각을 하냐? Believe. I believe I can fly. I believe. 이 발음도 안 해요. I believe. 참 무슨 belief. 그죠? 이 belief.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C는 consequence. 결과가 consequence. 결과가 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결정되죠. 그런데 이 주영군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때 어떤 상황 무시받았다, 나 무시당했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감정이나 행동을 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죠? 분명히 상대방하고는 갈등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을 항상 맞이할 수 있죠. 보통은 이 B에서 어떻게 하냐면 나 무시한 거야?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싸우는 결과가 되고 서로 다툼의 결과를 오는데 정말 좋은 그런 패턴을 가졌어요. 이 패턴을 요렇게 굳어져 있는 패턴을 뭐라고 하냐면은 요거를 스키마라고 합니다. 스키마를 이걸 심리 도식, 인지 도식, 심리 도식이라고 합니다. 즉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져 있는 거예요. A, B, C가. 그래서 항상 이 B에서 문제가 없어요. 그런데 보통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B 생각을 바꿔주는
디베이트를 합니다. 네 생각이 다를 수 있어. 잘못된 수 있어. 그러니까 하던 그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거를 생각을 나누는 그런 걸 하면은 이제 C의 결과가 아니라 다른 의미 있는 이 효과, 결과, 의미가 이제 나타나는 결과가 오겠죠. 이렇게 이제 보통 쓰는데 상당히 그 인지도식이 정말 건강한 형태로 간 거다. 그리고 이 오빠 입장에서 이게 동생은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위로는요. 이 위자는 위로할 위자라는 뜻도 있고 또 무슨 뜻이냐면은 우울해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. 이게 뭐냐 하면은 상대방한테 위로가 되는 거는 상대방이 분명히 힘든 상황, 지금 우울감이 올 만한 상황이 온 거예요. 그러면 이때 진짜 위로는요, 같이 위로해 주는 거고 우울해지는 거예요, 같이. 근데 보통 이제 부모님들은 애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약간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부모니까 힘내요, 화이팅!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그거 이제 사실은 엇박자나죠. 아이들은 우울해 하는데 힘내라 그러는. 이 간격 차이 때문에 엄마 아빠는 나한테 위로하지 않아, 위로해주지 않아, 공감해주지 않아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위로할 때 이 위자가 같이 우울해 주는 거예요. 상대방에게 감정을 같이 다운되어서 써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. 근데 이 로자가 뭐냐면은 이 로자는 어쨌든 이 불화자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. 불화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덮을 멱자인데 그 다음에 뒤에는 힘력자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한테 그 화가 나고 분노하고 우울감이 왔을 때 이걸 덮어주려고 힘써서 노력하는 것을 바로 로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동생이 지금 자기가 화가 나고 뭔가가 분명히 화가 났을 거예요. 이 화가 났는데 오빠는 어떻게 이걸 덮어주려고 했다? 동생은 이불이 자기의 화나 이런 거를 덮어줄 수 있을 거라고 물질적으로 이불을 덮었는데 실제로 자기한테 위로가 됐던 거는 무슨 일이야? 라고 나한테 물어봐주는 그 관심. 이것이 실제 이불 물질보다는 그 마음을 썼던 그 말이 훨씬 나한테 위로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화나 혹은 자신의 어떤 감정적 문제를 이게 덮어진 거라고 여겨서 나는 위로받았다 라고 해서 고마워 라고 말을 하러 나온 거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겠죠. 네, 뭐 이 시를 짧게 이렇게 이제 분석해 봤는데 여기까지 딱 끊어가지고 혹시 우리 자녀를 키운다면 여기까지 얘기를 해서 이 다음엔 너는 어떻게 시를 한번 써봐 라고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?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? 뭐 여기 화났다고 쓸걸요? 가가지고 이불을 덮고 있던 이불을 이렇게 어떻게 내가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? 제가 볼 때는 윗부분을 살리고 나머지 부분을 자녀들한테 한번 써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대화가 될 거고 좋은 소통이 한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네. 이 시는 여기까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